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께서 다리 저림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다리 저림 잘 낫지 않죠? 다리 저림은 원인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원인을 잘 치료해야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리 저림은 치료가 어렵다. 하지만 3가지 원인을 잘 파악한다면 다리 저림을 현명하게 치료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의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2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허리 협착증에는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 협착증이니까 허리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아이고 나는 허리도 안 아픈데 왜 허리 협착증이냐.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럼 대부분 어디가 아프냐?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 저림이 발생해요. 다리 저림도 한쪽만 저리거나 양쪽이 저리거나. 그런데 문제는 이 엉치가 아프거나 다리 저림, 이게 잘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이게 협착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 이걸 해결하면 되는데요. 협착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면 수술을 통해서 넓히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리 저림은 협착된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저림의 원인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리 내부의 구조적인 협착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인 협착이 심하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저려요. 구조적 협착이 어떤 사람은 되게 약하게 있는데 다리가 심하게 저려요. 단순히 구조적 협착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은 허리 주변에 유착이 생겨요. 유착은 뭐냐?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신경과 혈관을 방해하는 거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이 방해되니까 저림이 발생해요. 이 유착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유착은 문제가 뭐냐? MRI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착의 존재에 대해서 잘 잊고 살죠. 기억하지 못하죠. 근육과 인대를 딱딱하게 만드는 이 유착은 신경과 혈관을 눌러버린다, 방해한다. 그래서 다리 저림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유착만 해결해줘도, 구조적 협착을 해결하지 않아도 유착만 해결해줘도 다리 저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3번째는 나는 허리도 협착도 없어, 나는 몸도 건강해,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가 저린다는 거예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 생각해 보시죠. 당뇨병 환자들은 양쪽 다리가 저리잖아요. 왜 그래요? 당뇨는 혈관이 망가지잖아요. 혈관이 망가지는 혈관 합병증을 갖잖아요. 당뇨는.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뇨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혈관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혈액순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혈관이 약하거나 혈액순환 능력이 약한 분들은 다리 저림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된 허리 때문에 그러겠구나, 협착된 허리를 수술해서 넓혀야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해서 넓혀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리고 협착이 심한데 다리가 안 저리는 사람도 있고, 협착이 별로 없는데 다리가 심하게 저리는 사람도 있고, 이 협착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유착, 또 혈관의 문제, 혈류순환의 문제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착과 혈관, 혈류순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유착은 자, 허리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하고 뼈 사이에는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추강공이라고 해요. 특히 한쪽 다리가 저리다. 나는 왼쪽만 저리다, 오른쪽만 저리다. 왼쪽만 저리는 경우에 왼쪽에 있는 추강공에 뭐가 있다? 이 주변에 유착이 있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데 이 유착된 조직들이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면 저림에 도움이 된다. 오른쪽만 저리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추강공에 유착이 있다. 그래서 이 신경과 혈관을 누르고 있다. 이 유착을 풀어주면 된다. 이 유착을 풀어주면 다리 저림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유착을 어떻게 풀어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어있는 조직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피부를 째서 절개를 내서 그거를 가위로 잘라줘요. 그래서 매우 좋은 방법이 뭐냐? 침이에요. 침. 침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인체를 절개하거나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원하는 위치까지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침이에요. 기가 막힌 도구죠. 그런데 유착은 딱딱하잖아요. 자, 침은 바늘 모양의 침이 있고 끝이 칼날 모양의 침이 있어요. 딱딱한 유착은 끝이 칼날 모양의 침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도침. 끝이 칼날 모양이다 그래서 도침이라고 합니다. 칼 도자 쓰죠. 칼도 그러면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미세한 칼날, 거의 굵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끝 모양이 칼날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유착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을 흐름을 방해하는 추강공 주변에 유착을 풀어주면 다리 저림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다리가 저리다면 허리 협착만 생각하지 말고 유착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착은 도침 치료로 풀어줄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나는 협착도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저리냐? 바로 다리 저림에는 또 협착, 유착 외에 어떤 게 작용한다? 혈관과 혈액순환의 문제가 작용한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있으면서 혈관이 안 좋은 당뇨가 함께 있는 환자분들이 더 저림이 쉽게 나타나겠죠. 예. 자, 그래서 혈관과 혈액순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이것을 위해 매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없으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한약치료입니다. 제가 한의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한약치료는 혈관과 혈류순환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학문이에요. 동의보감을 보면 동의보감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분의 1은 다 혈관과 혈액순환의 문제에 집중하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처방이 나와 있어요. 많이 연구돼요. 그래서 한약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리가 저리고 다리 저림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해소가 안 된다. 그리고 또는 나는 당뇨라든가 내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약치료가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발끝치기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3분에서 10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는 거죠.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면서 다리 저림 해소에 도움이 된다. 발끝치기. 자, 세 번째로는 맨발로 땅을 걷는 게 있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이 지압될 뿐만 아니라 발에 있는 근육 전체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땅과의 접지를 통해서 인체의 혈관의 혈류를 촉진시키는 게 있습니다. 땅과의 접지라고 하는 게 혈액의 점도를 떨어뜨린다. 즉 뭉쳐있는 혈액들이 떨어지게 해서 잘 순환하게 해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땅하고의 지압, 울퉁불퉁하니까 발바닥이 자극되겠죠. 또 맨발로 걸으면 뒤꿈치부터 발 전체로 걷게 되거든요. 또 땅과의 정기적인 접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맨발 걷기는 혈류순환에 매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맨발 걷기를 했더니 다리 저림이 사라졌다, 다리 저림이 줄어졌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맨발 걷기를 했더니 허리 협착증 증상이 완화되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모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맨발 걷기를 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거나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 원리를 구현한
맨발 신발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발 신발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다리 저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로 협착된 허리만 집중할 것인가? 그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다리 저림은 협착뿐만 아니라 유착, 또 혈관과 혈류순환의 문제,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파악해야 되고, 혹은 유착과 혈관과 혈액순환의 문제는 수술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만 갈 것이 아니라 이 노력을 집에서 꾸준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